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 그 하이에크 제7장에서는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수의 지배,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우선 그 전체 개요를 좀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다시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 이것이 유사한 것인지 또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아,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먼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의 그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주로 정부의 권력,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 이것을 적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의 자유죠. 개인이 외부로부터 어떤 강압을 받지 않을 그런 자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무한한 강제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강제력을 어떤 틀 속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의 그 제일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민주주의는 주로 현재 다수, 머저리티라고 하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교조적인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의 그 원칙에서 벗어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중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그 원칙에서 좀 벗어난 그러한 그 민주주의, 여기서는 주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고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민주주의하고 이제 자유주의가 상당히 겹칠 수도 있지만 다르다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이 서로 크로스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정부이면서 전체주의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 북한 사회가 그렇죠.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면서 정부의 권력이 중앙으로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다 하면 이제 권위주의 정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고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에, 전체주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그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무엇이 법이라는 어떤 요건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그런 것보다는 아, 무엇이 법이 무엇이 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방식, 다수결 원칙이라든지 이러한 그 방식에 관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다수가 꼭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다, 좋은 결론이다 이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자유주의의 목표는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을 존중은 하지만 이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전통이라든지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설득이 되는 그러한 그 다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조적인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는 이것이 곧 법이고 그거면 모든 것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라고 했을 때는 프리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리버티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민주주의하고 아 정치적 자유는 곧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쓰는 풍조가 생기면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된 그러한 시발점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강조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선택을 해야 하는 정부의 범위와 목적, 이것에 관한 어떤 범위,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자유주의라고 본다면은, 민주주의는 이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이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든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아무 아, 아무것도 보여주지를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국은 이제 하나의 목적이 아닌, 가치가 아닌 수단,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론이죠. 의견을 에, 뭔가 합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방법인 민주주의를 갖다가 일종의 찬양하는 단어로 이걸 자꾸 쓰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좋은 것이냐, 그렇게 어,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장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면은 인류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민주주의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인 에, 이 자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서 결정이 되는 이 사안의 범위를 확장을 하면은 또 민주주의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사회가 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라든지 하는 것을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소득과 이제 관련이 되지만 세대주의인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또는 아, 문맹이 아닌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원칙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이죠.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투표 제도에 있어서 일본만 하더라도 그 투표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후보자의 난에 이렇게 그 투표하는 도장 그걸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 자기가 결정했는 사람이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 이름을 갖다가 이 써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투표 용지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베껴 가지고 쓰는 정도의 문맹, 에, 그것도 못하면 문맹인 것이죠, 사실. 그런 사람은 이 민주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회가 원칙을 정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마치 그 자체가 선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도 그렇고요. 투표하는 연령. 그리고 이 투표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인데 이것을 마치 투표하는 날 놀러 가는 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투표를 하고 이 투표하는 날은 등산을 가든지 뭐 하는 식으로 놀러 가는 그런 날이다 하는 인상을 주는 그런 포스터까지 만들죠. 이거는 참 너무나 큰 문제라서 오늘의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를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책임인데 이와 같이 무슨 놀러 가는 날처럼 그렇게 조장을 한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를 타락하게 하는 하나의 에, 아주 나쁜 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와 같이 아무 날이나 투표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투표 날은 놀러 간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관행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